오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4년 7월 12일 금요경제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2주차 경마주간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또 주로의 흐름도 달라졌기 때문에 금주경마는 어떤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7월 12일 금요경마일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2일 금요경마일은 여러분들도 다 염려를 하실 텐데요. 제주경마야 주로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치고 부산경마 보시면은 현재 경주로 현황이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포화 17%입니다. 그러면은 비가 안 오면은 내일 다습 10%에서 14%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려할 사항이 발생을 할 겁니다. 비가 온 이후에 다습주로나 양호주로가 되면은 여지없이 부산경마의 인코스는 굉장히 무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주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말을 골라낼 때 인코스보다는 선두 외곽을 타는 말, 또 인코스보다는 능력이 비슷하면 아웃코스에 있는 말, 그런 마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실제 막상 뚜껑을 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막 인코스 취입이 통하고 인코스로 진로 선택을 하는 말들이 선전하고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이나 패턴을 봤을 때는 부산경마 인코스는 굉장히 무겁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 외선 진로를 선택하는 말들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편성도 어렵게 짜여져 있습니다. 시황은 1경주, 10마 경주부터 배당이 나오고요. 2, 3, 4, 5, 6, 7, 8 가운데 최저 배당 막권이 들어오는 경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중고 배당. 그래서 부산경마 특유의 혼전 경주, 배당이 나오는 경주의 유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7월 10일 금요경주도 역시 중고 배당 막권을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7월 12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자, 5번 우한 질주 직전에 3착을 했고, 8번 하늘천 직전에 3착을 했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고, 발주기 이점이 있는 2번 전승소녀도 직전에 4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자유열매라는 말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도 순발력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앞선에 붙였는데 3착밖에는 못했어요. 왜? 전개도 무리했고 인코스에 빠른 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빠른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선두권으로 빨리 나설 수 있을 겁니다. 발주기는 외곽이지만 그러면 직전에도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는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10번 자유열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도 역시 제주마 6등급 800m 짧은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청명여신은 구전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왔는데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말이고요. 4번 비례천마도 직전에 4착을 했는데 7전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왔던 말입니다. 7번 창포검을 제외하고는 입상한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전을 뛰면서 저배당 막권을 애써 찾아서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배당 막권을 노리셔야 되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캐논 공주라는 말입니다. 자, 직전 경주도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8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무리했고 그 이후에 후미권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추임력이 그냥 밋밋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역시 직전 경주는 빠른 말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2회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전적이 많은 말들, 기본 인기를 얻는 말들이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9번 캐논 공주 정도의 순발력이라면 앞선으로 빠르게 나섭니다. 선행을 가도 되고 선두 외곽에 서도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경주 종반에 끈기가 좋은 걸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9번 캐논 공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일경주입니다. 부산 일경주는 곡산 육군 1000m 2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2세 신마 경주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2번 정도 승부 경주로 운영을 합니다. 서울 한 번, 부산 한 번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마 경주는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붙어보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중고배당을 내고 입상할 수 있는 배당 복병마가 눈에 탁 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신마 경주인데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주행검사를 잘 뛴 말들이 다 인기를 얻어요. 1번 90 플러스 주행검사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 많겠죠. 그리고 2번 트리플 J도 마찬가지고 엠퍼러, 레몬트리도 주행검사를 1분 2초대에 뛴 말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빅 오너도 주행검사를 1분 2초대에 뛴 말. 주행검사를 잘 뛴 말들이 신마 경주는 무조건 인기를 얻죠. 주행검사를 조금 부족하게 뛰었는데 이번 경주 입상할 수 있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자, 8번 마이 드림데이라는 말입니다. 마이 드림데이. 자, 주행검사는 1분 4초에 통과를 했고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행을 나선 이후에 중반 걸음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선행만은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빠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간 거고, 훈련을 진행할 때 보면은 막 모래를 맞아도 잘 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행검사를 뛴 것처럼 선행만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마이 드림데이가 주행검사를 6월 8일 날 뛰었거든요. 6월 8일. 네, 6월 7일 금요일, 6월 9일 일요일, 이때는 인코스를 선택한 말들이 무조건 다 직선에서 서버렸어요. 네. 그런데 마이 드림데이는 시종 인코스를 뛰면서도 주행검사를 1분 4초에 통과를 한 거예요. 이런 말들하고 비교해서 주로의 무거움을 감안했을 때는 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8일 주행검사 뛴 말들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8번 마이 드림데이 주행검사는 그렇게 사연 있게 뛴 말이고,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아요. 스피드, 탄력, 뭐 병합 훈련 때 치고 나가려는 근성, 모든 게 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데뷔 전부터 김혜선이를 태운 거죠. 그래서 일경주, 신마 경주 1년에 2번 하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부산 경주 8번 마이 드림데이를 놓고 중고배당 막권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를 얻는 말이나 그렇지 않은 말이나 능력은 다 비슷합니다. 마마골드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버티기 했고, 3번 무주 미소도 선행간 이후에 버티기 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1번도 직전에 선행, 2번도 직전에 선행, 3번도 직전에 선행, 모조리 다 앞에 갔단 말입니다. 외곽에 있는 동안질주 직전에 선행, 영웅문석 직전에 선행, 예, 모조리 다 선행마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 보일 말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면서 선전할 수 있다. 자, 노리고 있는 말은 배당 복병 마필인 6번 도마라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가 승군 첫 도전입니다. 5등급. 그런데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58, 2회전 56 달고 연속 입상을 했고,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는 말이고, 이번 경주 앞에 말씀드렸죠. 이런 말들이 모두 다 무슨 말이라고요? 선행마.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6번 도마가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거는 보일 거다. 6번 도마를 놓고 역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곡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저배당 막권을 신경 쓰지 않고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새벽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번 경주 만일 주로가 정상이라면요, 그냥 1번 놓고 하면 돼요. 1번 놓고. 왜? 훈련 때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기에 진겸이까지 기승을 했어요. 외곽에 빠른 말들이 있지만은 발주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주로가 문제죠. 뻔히 인코스가 무거울 건데. 1번 게이트 선행하는 말을
세게 못 보죠. 만일 1경주로 봤어요. 1경주에서 선행을 간 말이 인코스를 타고도 들어와요. 그러면 1번 놓고 하시면 돼요. 1번 놓고. 네. 훈련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저는 1번을 추천 안 하려고요. 일단 주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노리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3번 로드 투 윈이라는 데뷔전을 치르는 10마입니다. 자, 3세인데 데뷔전을 치르는 10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육도 조금 더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체구도 좀 당당하고 기본 걸음도 갖추고 있는데 역시 주행검사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행검사 때는 걸음의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주행검사를 띄고 훈련을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스피드나 탄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로드 투 윈이 주행검사를 뛴 날이 6월 15일입니다. 자, 6월 14일이 경마일이었고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날 인코스를 탄 말들 어떻게 됐어요? 또 모조리 다 서버렸어요. 그런데 로드 투 윈은 인코스에서 주행검사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주행검사 모습이 이마필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주행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훈련 때 보여주는 스피드나 탄력은 더 좋아졌다. 3번 로드 투 윈을 노리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자, 인기를 얻는 말들은 정해져 있죠. 7번 아연노. 최근에 이제 입상을 하고 직전 경주의 장기간의 공백. 그런데 뭐 재검 때 모습은 이상이 없고 3번 원평천하.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말인데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영미니에서 박성광으로 교체를 했고 뭐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를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말은 발주기 시점에는 이번 달의 여신입니다. 예, 직전 경주가 5등급 처음 경주예요. 그러니까 승군을 했냐? 아니에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강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이 60을 달고 그냥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 보였어요. 그런데 원래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많지가 않아요. 외곽에 있는 아연노도 죄검 때는 앞에 갔지만은 차분하게 타야 되는 말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의 여신이 선행을 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앞에 간다면 뭐 부담 중량은 높지만은 어차피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 별다른 능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반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2번 달의 여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전적이 많지 않은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많게는 7전, 적게는 1전까지 뛴 말들, 이런 말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일단 3번 벌마에이스는 직전 경주 물생 2승에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입상을 했지만은 순발력은 약간 부족을 했고, 7번 미스크로우는 데뷔전보다는 이전적인 직전 경주 출입력이 살아나면서 4착을 했고, 외곽에 있는 10번 페포이는 직전에 선입으로 가세한 이후에 버티면서 4착을 했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를 합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7번 미스크로우라는 말입니다. 예. 주행검사도 취입, 데뷔전 취입, 이전째도 취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취입이겠지? 아니죠. 왜냐하면은 마필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뭐부터 좋아진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순발력부터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예, 최근 경주들 스피드가 굉장히 부족하니까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과 의도적으로 병합훈련을 시킵니다. 상위군 마필들과 굉장히 비슷한 탄력을 보여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결국 7번 미스크로우가 이번에는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하지 않는다. 조금 더 일찍 타이밍을 잡는다. 7번 미스크로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자, 일반 광화역은 직전에 저도 추천해드렸고 입상을 했는데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고요. 직전 선전으로. 그리고 7번 용감무쌍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직전 경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주를 뛰는 말이 5번 덤장파워인데 직전에 1번 광화역을 하고 7번 용감무쌍한테 졌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대의 마필들은 부담 중량이 증가했고 5번 덤장파워는 부담 중량이 증가하지 않았죠. 그리고
박성광이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제주 경마장 다승 랭킹 1위입니다. 제일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밍을 잘 잡고 경주를 진행할 거다. 그러면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덤장 파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곡산 5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의외로 배당판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말들이 이렇게 좀 앞에 잡힌 말들도 있고 뒤에 잡힌 말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두 마필들이 잡히면서 혼전 구도로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경주가 진행이 돼도 이번 경주는 배팅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인데 고배당은 아니죠. 고배당은 아니고 중배당은 충분히 기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브리더펜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꼴등했어요. 그런데 2회전 경주는 1등했어요. 그러니까는 극과 극의 성적을 달리고 있죠. 그러면은 왜 극과 극의 성적을 달리는지 보여주고 있는지 증명을 해 봐야죠. 2회전 경주는 선행. 직전 경주도 선행 갔는데 직전은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직전은 6월 7일. 인코스가 무거운 날. 이때 1번 게이트. 선행. 살아남았겠습니까? 꼴등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발주기는 5번 게이트인데 인코스에 이런 빠른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내놓고 그 외곽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직전과는 다르게 선두 외곽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전과 같은 무거운 주로를 밟을 일이 없다. 5번 브리도 페레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 경마도 주로가 조금씩 민감하게 반응할 때 있어요. 뭐 인코스가 유리할 때가 있고 또 외산 취입이 유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7번 신천지왕은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어요. 복승률이 70%. 기본 걸음이 좋은 말이긴 한데 한계 부준까지 올라왔죠.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놓고 공략하기가 깝깝해진 상황입니다. 뭐 다른 도전 마필들 여러 두가 팔리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1번 첫날입니다. 최근 경주 추입력이 나왔다 말았다를 반복을 해요. 그런데 발주기 이점이 있죠.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만 경주로 진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말들이 능력이 좋은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진 경주 조건을 바탕으로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1번 참나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곡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퀸 소피아 데뷔전부터 선행을 나선 이후에 우승을 했어요. 센 말이죠. 후속 마필들 8마신 이겼어요. 6번 블랙 질주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끈기로 보였는데 블랙 질주는 단점이 있죠. 뭐가 단점이냐? 말이 420kg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부담 중량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마필이 들어오려면 블랙 질주는 원래 선행이 좀 되는 말이거든요. 따라가도 되는 말이긴 한데 최근 경주는 계속 선행 갔어요. 퀸 소피아가 선행 쏘고 블랙 질주가 그 외곽으로 따라가고 이런 전개가 가능해야 되는데 선행 쏘는 게 유리해요? 현재? 아니잖아요. 그리고 2번이 선행을 쏘면은 3번 탑드림이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이 외곽으로 밀어붙여서 퀸 소피아를 인코스에 갇히게 만듭니다. 유리한가요? 아니죠. 블랙 질주 앞서 말씀드렸죠. 선행을 가거나 최근에 아니면 부담 중량이 낮아져야 되는데 부담 중량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두마필의 저배당 막권 웬만하면 부러지겠죠. 자, 선전에 기다릴 말은 어떤 말이냐? 외곽 있는 8번 스카이 그릿입니다. 원래 이 말이 선입이 되는 말이에요. 선입으로 다실바가 기승을 해서 4착도 하고 3착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들은 직전은 정도윤 2회전 다실바가 기승을 했는데 너무 선행으로 막 밀어붙여요 말을. 전혀 그렇게 탈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직전은 1600 2회전은 1400 오버페이스로 종반 걸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어때요? 1200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스카이 그릿도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퀸 소피아가 가든 탑트림이 가든
블랙 질주가 가든 바로 뒤를 그리고 8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쫓아가요? 외곽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8번 스카이 그레드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 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우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3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인기만 접종 구도는 아닌 듯 보여요. 연하왕전은 직전에 3차, 그리고 명성스토리는 직전에 3착으로 승군을 했는데 이전 하위군에서 뛴 거 보면 그렇게 잘 뛴 게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봉천수는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끈기를 보이는 정도이고, 이번 경주 특징이 뭐냐면요, 출전하는 대부분의 마필들이 복승률이 높아요. 이거는 뭔 얘기죠? 한 발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최근에 잘 못 뛰고 있어서 이런 말들은 배당 복병으로 팔리지만은 한 발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승률이 높은 말들. 자, 그래서 선전을 기대하는 말이 8번 달빛 영웅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끝까지 참고 있다가 취입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압도적으로 꼴등을 해버리니까는 소속주에서는 휴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휴양을. 그래서 짧은 휴양을 갔다가 복귀를 하는데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 가운데 복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부싱의 이점도 있고, 이번 경주 의외로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여러 두가 있지만은 중반 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번 달빛 영웅이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중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달빛 영웅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는 곡산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산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바코스가 압도적인 인기 1위죠. 2회전 경주 KLA 대상 경주에 출전해서 6착을 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압도적인 인기 1위. 진겸이 기승해서. 그런데 1착, 2착 차지한 말하고는 신마신차 4차. 이번에는 들어올 거야. 어떻게 장담합니까? 직전 경주 후에 9주의 공백기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대상 경주에 출전했다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은 대상 경주에 출전했다고 배당판의 흐름을 막 주도하고 압도적인 인기를 얻는 말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8번 바쿠스도 그래서 직전에 무너졌고, 이번에도 당연히 공백이 있어서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자, 이런 말들 다 팔리죠. 상상 그 이상, 퀸즈로드, 천년의 구름, 해피블루, 블랙볼트, 이런 말들 다 팔리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퀸즈로드입니다. 자, 직전 경주 최시대가 기승을 해서 선행 외곽 전개 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상을 했는데 원래 김혜선이가 제일 잘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감량 이점도 좋고, 그리고 6월 14일 3경주를 한번 보시면은 경주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이 편성이 왜 만만한 편성이 아니냐. 3차 기아 말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서부비전 퀸즈로드, 서부비전 선행 선두 외곽, 그리고 퀸즈로드 선두 외곽 들어왔는데 서부비전 어때요? 지난주 제가 하이라이트 승부로 추천해드렸어요. 혼합 4군 경주, 선두 외곽 써서 러브킹이지, 페가콘 이런 말들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편성이 약한 편성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서부비전도 승군 첫 도전에서 우승해버렸기 때문에, 퀸즈로드도 직전 대비 4kg 감량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승군 첫 도전이지만은 상대들은 직전보다 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 경주도 선두 외곽으로 뱅뱅뱅 잡아 돌려서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훨씬 외면받고 있지만은 능력은 충분하다. 4번 퀸즈로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는 제주마 2등급 12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백두비상이 이제 복승률이 100%죠. 100%. 9번 떼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승군 첫 도전에 감량이 좀 더 좋아요. 뭐 웬만하면 들어오겠죠. 그리고 외곽 있는 9번 명품바람도 최근에 6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저배당 막권이 조금 더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두마필의 저배당 막권을 깬다. 그러면 7번 명가소리입니다. 명가소리도 19번 뛰면서 8번 들어왔어요. 복승률이 5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직전 경도 잘 못 뛰고 출전이 취소되면서 한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재검 때 모습은 전혀 이상이 없고 기본기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소속조에서도 아주 충분하게 오랜 시간 훈련을 진행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배당 막권을 깨러 간다. 그러면은 제주경마 1등 기수가 깨러 가겠죠. 그래서 7번 명가소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혼합사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중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자, 4번 커넥트 마리는 5번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왔던 말이고요. 그리고 9번 나이스 빅가이는 2회 전에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 인기에 팔리고 3착 받기는 못했고, 또 3착을 한 내용이 1착, 2착을 한 말들과는 7마신차 3착이에요. 내용도 별로 안 좋아요. 넘버원 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말이라고요? 예, 짧은 말. 예, 1400 이하 경주거리에서 나은 능력 보이는 말. 그래서 직전에 유현명 타서 인기를 얻었을 때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11번 벌마이 몬스터입니다. 직전에 1800 경주거리를 뛰어서요. 이번 경주 인기를 얻는 나이스 빅가이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직전은 9번 게이트 1800 장거리 경주 초반부터 외곽으로 좀 무리하면서 자리를 못 잡은 만큼 졌어요. 이번엔 1600이에요. 직선주로가 길어요. 나이스 빅가이보다 순발력이 좋아요. 그러면 직선으로 쭉 밀고 와서 직전보다 훨씬 효율적인 전개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아직은 이제 1800보다는 1600 경주거리를 잘 뛰는 말이고 조금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합니다. 순발력에 비해서 중반 걸음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6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1600, 1800에서 16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선주로가 긴 구간에서 자리를 잡기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11번 벌마이 몬스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혼합 3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8번 파워사운드는 직전에 따라가면서도 탄력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해서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따라가서는 탄력이 좀 밋밋했죠. 자, 7번 위드선은 직전에 고전을 했는데 월군 출전이에요. 월군. 그래서 감량 이점이 있지만은 과거 국산 4군에서도 그렇게 능력 있는 발걸음을 보였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마필의 최저배당 막권은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에 1번 판타스구먼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좋고 훈련대 컨디션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1번 게이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파이널 세븐입니다. 직전 경주는 1200 경주거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페이스로 진행하면서 경주 종반 걸음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처럼 빠른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빨라봐야 스타대로예요. 보내놓고 그 외곽을 따라가면서 힘한 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00까지는 통해요. 혈통도 중장거리고. 그래서 직전에 너무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5번 파이널 세븐이 차분한 경주전개 진행이라면 더 나은 능력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로가 이제 정상 주로였다면 저는 이 2번 두바이 평정을 노렸어요. 예. 왜냐하면은 앞에 가는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 여러 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무너지는 구도로 경주가 진행이 되면은 2번 두바이 평정이 중장거리를 잘 뛰었단 말입니다. 추임력이 좋은 걸음을 보이면서. 그랬기 때문에 2번 두바이 평정을 노리고는 있는데 이제 주로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2번 두바이 평정 차기 경주 기대를 해봐야죠.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저는 내측 진로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1경주 뚜껑을 열어봤더니 내측 진로가 정상이에요. 정상. 네. 그러면은 5번 누리지 마시고요. 파이널 7 누리지 마시고 대안인 2번 누리시면 돼요. 네. 2번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주로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2번도 두바이 평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2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시작하는 경주, 초반부 경주에 주로 이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중후반부 본격적으로 배팅 강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0일 금요일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